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이 예.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. 네, 네. 대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는데 예. 저는 그래도 천만다행 아니냐. 예.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것이. 네.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아니 뭐 당연히 불출마했어야 되는데 예. 너무 오랫동안 끌어서 아니 대통령이 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다보스 포럼까지 가서 수많은 40조 가까운 그 투자 유치도 하고 했는데 나경원이가 대통령 덮어버렸잖아요. 네, 덮어버렸죠. 아니 빅데이터 연휴 때 나온 거 보니까 나경원 조회수가 더 검색이 더 많아요.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인지도는 더 높아진 것 같기는 그렇죠. 합니다만.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이가 저는 자진 사퇴는 잘했다고 봐요. 근데 좀 빨리 했어야죠.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? 네. 저출산위원회 고령사회 부위원장에다가 기후환경대사 장관급 2자리 줬으면은 그거 열심히 했어야지. 끝까지 더 하겠다고.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또 신당동에 뭐 빌딩인가 50억짜리 샀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또 후딱 팔아서 또 그것도 재산 그것도 투명하게 하고 그다 또 검증 걸린 거 아니겠어요? 예, 그렇다고 봐야죠. 본인이 뭐 1,600만 원 뭐 차익을 노렸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저 정치인들 보수 중진들이 좀 희생정신이나 좀 이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너무 약한 거 아닌가.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나는 나경원 의원 보면은 세 가지가 없어요. 하나는 소신이 없고, 네. 하나는 비전이 없고,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, 네. 국민이 고통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끌고 갔다는 비전도 없고, 또 하나는 의리도 없어요. 의리. 네. 아무것도 없이 자기 거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 정치인들, 특히 보수 중진 정치인들 보고 저는 이번에 크게 실망했습니다. 예. 당연히 그만뒀어야 되고, 또 나와도 안 됐을 겁니다. 예. 그렇죠. 이런, 나와도 되겠습니까? 국민들이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지지율이 3위에서 자꾸 밀려나는데,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간 말대로 너 자신을 알라. 왜 자신을 모르죠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공신입니까? 대통령 선거 때 미국 가 있었잖아요. 그때도 양쪽에 홍준표냐 그렇죠. 윤석열이냐 할 때 줄타기하다가 그걸 줄타기를 미국 가 하고 있었잖아요. 있었죠. 예, 윤 대통령 그 당내 경선 되니까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했죠. 뭐 속 보이죠. 예? 그리고 장관 달라고. 그 계속 장관 달라고 하고 또 그 전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야당 때 사퇴하라고 또 얼마나 그랬어요. 그때는 또 야당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이 심지도 좀 굳고 미래를 보고 좀 결단도 하고 갖는 손해도 좀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결단을 못하는 정치인은 결단이거든요. 그럼요. 들고 나는 것이 확실해요. 타이밍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옛날에 이병철 이건희 회장 삼성의 결단. 예. 정주영 회장 그 중동 갈 때도 결단 아닙니까? 결단. 예. 소떼 몰고 북한 가는 것도 결단이고, 예. 예,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결단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노태우 대통령 인천공항에 그 안개 끼고 북한 가깝다고 다 반대했는데 거기 메워가지고 갯벌 메워가지고 공항 짓는 것도 그것도 결단이에요. 북방 정책. 그건 그거야말로 결단이잖아요. 결단이죠.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, 중국 우습게 보지만 그때 그쪽을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건 엄두를 못 냈습니다. 그러면 저 그것도 그쪽으로 결단이에요. 예. 그리고 고속전철 서울서 부산 KTX 연결한 거 그것도 결단이에요. 예.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실기를 했죠. 저희들도 뭐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본인한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. 부위원장 네. 그것도 좀 섭섭해하는 것 같으니까 기후환경 대사라고 장관 네. 뭐 실세가 되든 안 되든 뭐 힘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주었을 때는 윤심이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당신은 그걸로 만족해라. 그렇죠.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은 걸로 나는 알겠다. 그렇죠. 이렇게 했는데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? 떡 2개 다 받고 예. 입에다가 좀 뭐 넣어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. 떡 2개 받고. 예. 예?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사위원장이 뭐 월급이 없니 뭐 하는데 그 월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정치인이. 또 재산이 몇백억 있는 사람이 월급 몇 푼 받아서 뭐 하겠어요? 나라에 봉사하고 맨주먹으로
아니 저한테 시켜주면은 저는 월급 없어도 아주 감사하게 하겠습니다.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왜?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경륜이 쌓이면 나라에 봉사하는 것 같고 자기 존재의를 차지하지. 그럼. 그 자리가 월급이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나경원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무튼 뭐 나경원은 윤심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 주저앉았습니다. 지지율도 윤심이 떠나버리니까 주저앉은 거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윤심이 뭐 투영된 지지율이지 나경원 자체의 지지율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윤심을 따르느냐, 윤심과 윤과 척을 지느냐에서 윤심을 따르기로 했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정치적 퇴로는 확보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요. 뭐 지금은 퇴로가 저는 끊겼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너무 오랜 동안 끌어서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. 그렇죠. 또 또 정치는 올해 또 한 가을 되면은 나경원 소동벌리 그것도 다 잊어먹습니다. 네. 그럼 또 새로 또 공천장 도전하고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. 어쨌든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이 보수에서는 또 중요한 자산인 것만은 틀림없어요. 그렇죠. 개인적으로 뭐 금수저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사선 중진 의원이고 그렇죠. 나경원만한 캐리어를 쌓은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 한두 명도 될까 말까예요. 그렇죠. 특히 여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. 또 전국적인 인지도에서는 아마 안철수를 빼고는 아마 비슷비슷할 거야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총선에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럼요. 일단 수도권에서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이미지를 이번 이 좌고 우면하는 햄릿형 지도자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많이 추락을 시켰습니다만은 은인자중하면서 그렇죠. 때를 기다리면은 그렇죠. 또 올 수가 있다. 그럼요. 정치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정치 아닙니까? 그럼요. 꺼진 물도 다시 봐야 합니다. 참고 기다려야죠. 예. 강태공처럼 낚싯대에 기울이고 때를 기다리고 자기 내적인 충만, 내적인 그 도를 닦아야지요. 그러면 기회가 또 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이회창 총재, 한나라당 총재, 비서실장, 네. 뭐 비슷하게 비서실장 하여튼 비서실 특보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. 이해창 총재가 다 뭐 나경원, 김영선 이런 그렇죠. 사람들 차출한 그렇죠. 예, 그때부터 단탄대로로 하고 판사 출신들 예, 서울 중구에 또 출마할 때 그 젊은 판사 출신 여자가 무게차에 올라와서 손은 들고 다니면 그 시민들이 아주 좋아했어요. 네. 예,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계속 좀 간직해야 되는데, 참신한 이미지. 지금은 너무 좀 때묻은 이미지, 그 탐욕스러운 이미지 이런 걸로 지금 덮어버렸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태어나는 진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봉사할 건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. 어제도 그 불출마 변도 뭐 말이 안 돼요. 무슨 솔로몬의 어머니 심정으로 불출마를 결단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면 당연히 될 건데 솔로몬이 그렇잖아요. 이 애가 네 애냐 나무 애냐니까 그 왕이 그럼 배 갈라봐라 하니까 어머니가 반쪽, 포기했다는 거 반쪽 아니겠어요? 잘라서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런 거 내가 아니에요? 나가면 당이 내분될 거라 내가 포기했다.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나가봤자 안 될 거니까 포기한 거죠. 뒤끝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현재 정치가 좀 낯설다고 하면서 또 거기다 이 정치라는 게 일사불란한 그런 것보다는 좀 무질서한 그런 것들을 그 생동감이 아주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뒤끝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게 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. 또 총선이 내년 4월이면은 또 나경원 의원이 총선에서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할 공간이 저는 생기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잘 은인 자중하면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벌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동작을 아닙니까? 나경원 의원이. 거기에 또 YS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김현철 씨. 김현철 씨도 노리고 원희룡
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죠. 고리 갔죠. 또 이사를 네. 했다니까. 거기가 아주 치열합니다. 예, 선거 모르겠어요. 때마다 여야가 바뀌는 아주 예. 격전지 중에 뭐 격전지. 가불이 있으니까 또 뭐 가불로도 배치를 그렇죠. 할 수는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또 YS가 그 상도동에 오래 살았었으니까 뭐 김현철 그렇죠. 씨도 거기 나오면 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봐야죠. 원희룡 씨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 동작가 수도권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볼 수 있죠. 예, 그렇죠. 예. 또 동작에서 바람을 불어서 강북으로 올라와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북상을 해야 하거든요. 그렇죠. 수도권은.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아주 중요합니다. 네. 관악은 안 무너지거든요. 관악은 뭐 그건 뭐 철옹성입니다. 관악은. 철옹성이죠. 네. 아무튼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네.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리가 잘 깔끔하게 된 것도 같은데 네. 좀 힘이 빠지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양강구도로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김기현, 네. 안철수 네. 어떻게 봅니까?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? 뭐 순리대로 보면은 뭐 김기현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예, 뭐 윤심을 좀 얻고 있고 예.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어서 좀 유리는 하다고 봐야죠. 그 또 영남 출신이고 울산 출신이고 또 좀 안정적인 이미지 원내대표도 했고 안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뭐 가장 유리하다. 대통령 부부하고 또 부부가 식사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. 하지만은 저는 또 김기현 의원이 또 약점도 있다고 봐요. 뭐냐면 이번에 나경원 소동이 너무 길었어요. 길다 보니까 억지로 주저앉힌 이미지 그게 있죠. 이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당원들이 볼 때는 이 너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반발 심리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 뭐 장제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거친 말로 또 나경원을 주저앉혔거든요. 그렇습니다. 여기에 대한 또 역풍도 좀 있지 않겠느냐. 호가호위하는 윤핵관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가 있다고 봐야죠.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또 인지도가 좀 아무래도 좀 무색무취라고 그럴까요? 뚜렷하게 자기 색깔이 자기의 색깔이 없어요. 좀 없다고 봐야죠. 예. 예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수도권이 좀 약하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요. 당원이 과거 30만에서 지금 한 80만이 넘었다고 하거든요. 수도권이 또 젊은이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이 당심 100%로 하지만은 김기현 의원이 안심할 거는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이 네. YTN 의뢰로 엊그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이 25.4, 네. 안철수 22.3, 네. 나경원 16.9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결선 예. 이에 갈 경우 네.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이전에 설 전에도 안철수 예. 의원이 김기현을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49.8, 김기현 39.4로 네. 한 10%.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지금 이기는 걸로 나와 그렇죠. 있어요. 물론 이제 한 달여에 네.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고 또 지금 대다수 의원들은 윤심을 따라서 그렇죠. 지금 김기현 쪽에 서 있기 때문에 네. 또 국회의원들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물론 지금 모바일 투표를 하고 네.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역 당협위원장의 네. 힘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그렇죠. 말이에요. 사실상 뭐 안철수는 단기 필마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현역 의원도 하나도 없고 이분은 왜 그렇게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네. 그 핵심 측근이라는 이모 의원도 요새는 떠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. 그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비례대표. 주위에 사람 없는 보스들의 특징 보면 딱 하나가 있대요. 예. 베풀질 않아요. 예. 그래서 그렇죠. 예. 네. 늘 얻어먹어요. 늘 돈을 안 써요. 마음도 안 써요. 늘 자기가 최고라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리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몰리더라고요. 베푸는 보스들한테는 밑에 많이 모이죠. 네. 아니 비례대표 공천까지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요 근래 뭐 안철수 쪽에서 영 뭐 그게 보이지를 않는. 안철수의 그게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안철수의 그
뭐라 그럴까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. 예. 맨날 철수하냐 안 하냐 갖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. 예. 그 역할을 나경원이가 대신해 줬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덩어리를 짐을 나경원한테 넘긴 통에 비교적 안철수는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예. 그래서 막판에 뭔가 또 되치기가 나오면 안철수도 어떻게 보면은 뭐 김기현만큼은 덜하지만은 친윤인 건 또 분명하죠. 또 인수위원장도 하고 친윤이라기보다는 멀윤이라고 봐야죠. 멀윤. 하여튼 뭐 인수위원장도 하고 공동 정부라고 본인 주장하니까 하지만 또 안철수의 또 한계 또 뭔가 이런 게 또 부족하다는 또 한계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안철수에 대한 또 인지도는 또 10여 년간 뭐 선거란 선거는 다 나가봤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, 대통령 선거도 몇 번 나가고 서울시장 뭐 국회의원 안 나가본 데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. 예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이제 남은 사람들은 황교안, 윤상현, 조경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. 아마 한 3, 4인 정도로 컷오프 하면은 네. 황교안 전 네.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네, 이렇게 그렇죠. 보여지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출마하고 안 하고가 크게 이제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. 안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?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네요. 나올 계제가 안 되죠. 네. 나한 형편이.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유승민 하면은 꼰대라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. 예. 저 흘러간 물이다. 예. 예.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김은혜 후보가 페널티를 먹었거든요. 현직 의원한테. 그렇죠. 그러니까 유승민은 가점을 받고도 김은혜한테 완패를 했어요. 네, 그렇게 된 셈입니다. 거기서 그냥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죠. 그리고 지금 출마하려면 또 돈 들고 또 사람 모으고 하는데 유승민 주위에도 사람이 없고 뭐 거기도 이준석도 안 놀잖아요. 네, 단기 이준석도. 빌마죠. 그리고 또 뭐 집에 딸하고 와이프가 그 반대한다잖아요. 예. 그러면 뭐 집에서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이전에 자기 가족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. 거의 뭐 유승민은 저는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